반갑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이고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축복을 며칠 전 알게 된 예비맘이에요. 이번 가족여행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연을 신청하고자 컴퓨터를 켰네요. 저는 해외 물류와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남들이 들으면 입이 딱 벌어지는 금액을 월급으로 받고 있지만 초창기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벌었어요. 원래부터 물류 관련 일을 하던 제게 같은 부서에서 언니처럼 가깝게 지내던 회사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선배가 저를 따로 부르더니 자기를 꼭 좀 도와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 겁니다. 무슨 도움이냐 그랬더니 친오빠가 아버지의 지원을 받아서 스타트업 회사를 차리는데 저보고 너만큼 일 잘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며 함께 가자는 소리를 하지 뭐예요. 당시에 제가 다니던 회사도 급여 조건이나 업무 환경이 나쁜 편이 아니라 참 많이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언니가 그러는 겁니다. 비록 초반엔 돈도 적고 일도 힘들 테지만 자기 오빠를 믿고 끝까지 버티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자신만만해 하는 겁니다. 그 선배는 여러 면에서 제가 존경할 만한 부분이 많은 언니였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빈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되더라고요. 저는 과감하게 언니를 믿고 이직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험난한 시간들의 연속이었죠. 몇 번이고 그만둘까 생각도 했지만 그때마다 내 입으로 한 약속이잖아. 일단은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은 이왕 도와주기로 한 거 버텨보자 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게 한 곱이 두 곱이 넘기다 보니 조금씩 회사는 안정을 찾아가더군요. 처음엔 조촐하게 6명이었던 직원 수도 점점 늘어나 지금은 딱 10배, 60명 남짓됩니다. 지금처럼 자리를 잡기까지 온통 힘든 점 투성이었죠. 기본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지라 업무가 힘든 건 당연했지만 그보다 저를 곤란하게 했던 건 바로 월급이었어요. 이직 당시 약속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게 주길래 이건 약속과 다르지 않냐 따진 적이 있었죠. 그런데 회사 대표였던 언니의 오빠가 회사 재무제표까지 제게 보여주며 현재는 회사가 먼저 아니겠냐. 하지만 자기 계산으로는 1년 안에는 반드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더군요. 그때 가서 반드시 보답할 테니 조금만 양해해달라고 진심으로 제게 사과를 하는데 차마 거기다 대고 돈 때문에 그만둘 거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사장 오빠가 장담한 것처럼 놀라운 성장세를 타게 된 저희 회사는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실력 있는 알짜배기 회사로 인정받게 되었고 자연스레 제 월급도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몇십만 원씩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한 번에 100만 원 단위로 올라갔는데 물론 전 직원을 그렇게 올려준 건 아니었죠. 초창기 멤버들만 그렇게 올려준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회사가 자리 잡는데 제일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그 누구도 불만을 가지진 않았고요. 문제는 제가 이직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전 회사를 다니며 착실하게 모은 돈이 제법 있어서 결혼을 진행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지만 저보다 6개월 먼저 시집온 동서가 모든 사건의 화근이었어요. 남편에게는 3살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서방님보다 3살 연상이었던 동서는 남편 그리고 저와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처음 결혼할 때 동서랑 동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나중에라도 친구처럼 지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첫 만남 때 바로 알아버렸죠. 그 사람과는 결코 잘 지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요. 결혼 날짜를 잡고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는데 마침 서방님과 동서도 와 있더라고요. 진짜 어이없는 건 시부모님도 별말 안 하시는데 동서가 나서서는 저에 대해서 질문 공세를 퍼붓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대답하기 민감한 질문들이요. 예를 들면 연봉이라던가 친정의 재산 정도, 그리고 부동산이나 주식은 있는지, 뭐 이런 질문들 말이에요. 제게 쏟아지는 질문들이 전부 돈과 관련된 것만 물어보는데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거기다 말투는 얼마나 건방지던지. 이건 존댓말도 아니고 반말도 아닌 어중간하게 둘을 섞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동서가 형님이고 제가 손아래 사람인 줄 알았을 겁니다. 내서 돌려가며 대답을 회피하고 있었더니 철딱서니 없는 남편이 당시에 제 월급을 말해버리고 만 겁니다. 월 190 정도 받을걸요? 하고 남편이 말을 하니 동서는 갑자기 크게 웃으며 아주 신이 나서 어머 요즘에도 그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직장이에요? 그냥 알바지요. 라면서 저 들으라는 듯 비꼬더라고요. 비록 6개월이지만 저보다 먼저 결혼한 동서가 아무래도 시부모님과 함께 지낸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딱히 뭐라고 받아치기가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서 집에 가고 싶은 생각뿐이었네요.
근데 그때부터 동서가 자기 자랑을 시작하더라고요. 동서의 직업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인근에 대규모 공업단지가 있어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분야의 작은 공장들이 즐비해 있는데 매일매일 일당을 주며 사람들을 고용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정직원을 뽑기에는 일감이 적고 그렇다고 사람을 안 쓸 수는 없으니 일손이 필요할 때마다 인력 사무실에서 사람을 구하거든요. 동서말로는 자기가 여성 인력들을 관리하는 반장? 뭐 그런 걸 한다고 해요. 페인트를 칠하거나 현장에서 신호수 같은 남자들이 하기에 애매하지만 어쨌든 사람을 꼭 서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제법 많대요. 그래서 보통은 연세 있으신 아주머니들이 지원을 한다는데 동서는 그런 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또 동시에 연락 담당 및 인원들을 통솔하는 거죠. 물론 돈도 조금이라도 더 받고요. 주로 일당으로 계산한다는데 사대보험 떼는 거 없이 월에 400 받는답니다. 일요일만 쉬긴 하는데 그것도 급한 일이 있으면 출근한대요. 그럼 돈은 좀 더 되겠죠.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어떤 일을 하는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돈을 번다는 거 자체가 중요하죠. 하지만 동서는 제가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일한다며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말투로 요즘은 여자들도 돈을 벌어야 길을 펴는 세상이라는 자신만의 개똥철학을 늘어놓는데 그때 마침 서방님이 제게 학교는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길래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을 나왔다고 대답을 했죠. 그런데 동서는 화들짝 놀라며 아니 대학교도 나왔는데 그 돈밖에 못 벌어요? 완전 대박. 전 고졸인데도 매달 400은 찍는데 신기하네요. 혹시 너무 편한 일만 찾는 거 아니에요?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찬밥 더운 밥 가리지 말고 돈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벌써부터 몸살이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라고 하면서 혀까지 찢찢 차는데 그때 보다 못한 남편이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재수 씨가 상관할 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줬네요. 그렇게 겨우 상황은 종료되었는데 가뜩이나 이직해서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저는 당시에 동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빗으로 박히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동서네와 저희 집이 꽤 먼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마 가까이 살면서 자주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얼마나 들들 볶였을지 안 봐도 뻔했죠. 그렇게 최악의 인상을 남긴 동서는 명절 때나 가끔 보는 사이였는데 여전히 자기 자랑만 하는 건 그대로더라고요. 특히 동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여자치고 400 버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였습니다. 대체 왜 저런 말로 스스로를 까가먹는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잘난 체 하려고 하는 말이겠지만 여자치고라는 말 자체가 이미 자기를 깎아내린다는 걸 왜 모를까요? 하지만 그런 동서와 엮이기 싫어서 저는 가능한 거리를 두며 대했는데 동서 역시 저 같은 사람과는 상종할 가치도 없다는 듯 제게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냥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더군요. 오히려 전 그 편이 더 편해서 별다른 불만 안 가졌고요. 좋은 일이던 싫은 일이던 동서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싫었거든요. 이미 제 월급은 동서가 받는 돈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오른 상황이었지만 그냥 동서가 하는 자랑질을 듣고 흘리기만 했어요. 이제 와서 나 이제 동서보다 돈 훨씬 많이 벌어 야구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남편에게도 미리 일러뒀고요. 웬만하면 내 월급 오른 거에 대해선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신에 시부모님 용돈은 꾸준히 올려드렸죠. 결혼하고 처음엔 20만 원으로 시작해 제 월급이 올라갈 때마다 10만 원씩 올려드린 게 지금은 매달 60만 원까지 올라갔네요. 시부모님 두 분 다 묻어나신 분들입니다. 무리한 요구하는 법 없고요. 딱 상식선에서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분들이죠. 그렇다 보니 제 입장에선 딱히 불만이랄 게 없어요. 오히려 겉으로 표현은 안 하시지만 속정은 아주 깊으시거든요. 당연히 그런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도 없습니다. 제 월급이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시부모님은 제가 용돈을 올려드릴 때마다 얼마 전에 올려줬는데 또 올려주냐며 놀라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용돈 싫어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매번 잘 쓰겠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주십니다. 그러면 드리는 남편과 저도 기분 좋더라고요. 물론 저희 친정부모님에게도 똑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남편도 기꺼이 동의한 부분이라 자식된 도리만큼은 요간 먹을 만큼 하고 있다 자부합니다. 아무튼 제 수입이 올라가다 보니 저축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은행에서 대출 한도도 크게 늘었길래 올해 안으로 드디어 전세를 탈출하기로 남편과 결심을 했죠.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긴 했지만 저희에게도 우리 집이 생기게 되었네요. 시부모님 역시 엄청 기뻐해 주시며 요즘 같은 시기에 자기 집 하나 있는 것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겠냐고 그동안 일하며 살림하느라 고생했다 저를 엄청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동서가 배알이 꼬였는지 저한테 시비를 거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지난번에 징검다리 연휴라 가족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2박 3일로 바닷가 근처 콘도로 여행을 갔는데 동서가 갑자기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더군요. 지금까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무시했는데 대놓고 저한테 들이대니 이번엔 못 참겠더라고요. 모든 일의 시발점은 바로 제가 메고 간 명품 가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얼마 전에 성과금이 나왔거든요. 마침 곧 있으면 제 생일이기도 해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올해 내 생일 선물은 안 해도 되니까 예전부터 가지고 싶었던 명품 가방 하나 지르면 안 되겠냐고요. 남편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자기 성과금 쓰는 걸 왜 자기한테 묻냐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명품 안 좋아하는 여자가 몇이나 될까요? 하지만 늘 내 집부터 마련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렇게 다짐하며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집도 샀겠다. 한 번쯤은 나도 명품 가방이라는 거 들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서 큰맘 먹고 질렀습니다. 그런데 여행지에서 제 가방을 보자마자 동서가 곧바로 아는 척을 하며 비아냥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맨날 돈 자랑만 하는 자기보다 먼저 집을 사게 된 제가 배가 살살 아팠던 동서는 제 가방이 그리도 못마땅했는지 어머 형님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짝퉁인가? 아주버님 허리 휘겠어요. 이제 집 사셨다고 막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나마 집값도 대부분 대출일 텐데. 그래도 형님 벌이를 생각하면 나가도 너무 나간 거 아닐까요? 라고 하며 한껏 저를 비꼬기 시작하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대충 둘러대고 넘어갔겠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동서의 깐족거림이 너무 거슬리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큰맘 먹고 지르긴 했지만 아무리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산 명품 가방이라 해도 괜히 샀나 하고 조금은 후회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동서 말에 더 심하게 오바해서 발끈한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야 제 사정이고 동서는 자기가 뭔데 전할리인가 싶어 정색하며 한마디 해버렸어요. 살만하니까 산 거니까 괜히 트집 잡지마 동서. 라고요. 늘 자기 말을 흘려듣기만 하던 제가 식구들 다 있는 데서 바로 받아치니 창피했던지 동서는 지지 않고 저한테 조목조목 다지는 겁니다. 그 가방 살 돈이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돈 아까운 줄 모른다느니 그 돈으로 시부모님 용돈이라도 챙겨드릴 생각은 안 하고 사치를 했다느니 되도 않는 막말을 쏟아내길래 저 그 자리에서 핸드폰 바로 꺼내서는 월급 들어오는 계좌 1년치 입출금 내역 띄워서 동서 눈앞에 들이댔죠. 동서 이거 보여? 뭔지 알아보겠냐고. 맨날 자기 돈 많이 번다고 자랑하던데 어디 이거 보고도 자랑할 수 있으면 해봐. 사람이 상대 안 하고 가만히 있어주면 눈치껏 끊을 줄도 알아야지. 뭐 월 400? 여자치고 많이 번다며 그럼 동서 2배로 버는 나는 뭘까? 순간 동서는 눈이 휘둥그레해져서는 순식간에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렸고 두 며느리의 갑작스런 소란에 시부모님 역시 저희를 지켜만 보고 계셨고요. 남편은 뒤에서 그냥 가만히 저를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몇 번이나 자기가 나서서 한 소리 한다는 걸 제가 말렸거든요. 저런 스타일은 그냥 놔두면 알아서 지친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동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한 사람이었고 결국 폭발해버린 저는 동서에게 그동안 쌓였던 말들을 다 내뱉어버렸네요. 동서 인생은 돈이 최고야?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까지 내가 바보라서 동서가 비꼬는 거 참아준 게 아니야. 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그런 거라고 알겠어? 내가 200만 원을 벌던 1000만 원을 벌던 그게 동서 인생에 뭐가 그리 중요한데. 이제는 내가 동서보다 훨씬 돈 잘 버는 거 알았으니 그럼 나도 동서한테 기분 나쁜 말 막 해도 되겠네 안 그래? 여전히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동서를 서방님이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다시 돌아와 저한테 미안했다고 그동안 그렇게까지 가슴에 담아두셨는지 몰랐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 역시 진작에 말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미안하다 하셨고요. 비록 서방님과 시부모님에게 사과를 받기는 했지만 차마 그런 분위기에서 여행을 계속하는 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둘이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건으로 지금 한 달이 채 덜 지났는데
아직까지 동서한테 아무 연락은 없네요. 저 같으면 일단 미안하다 사과부터 했을 텐데 말이죠. 역시 딱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그리고 며칠 전에 영 몸 상태가 평소와 다르길래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글쎄 제가 임신을 했다네요. 벌써 5주차라는데 그럼 계산해보면 그날 동서한테 난리칠 때 이미 뱃속에 우리 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제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던지라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네요. 우리 엄마가 할 말은 제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이에요. 이젠 집도 샀으니 일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빨리 빚 갚아야죠. 그리고 공주일지 왕자일지는 아직 모르지만 엄마 역할도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동서에 대해 할 말이 또 생기면 그때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